한반도 통일을 위한 3분 기도 체인. 안녕하십니까? 통일신학 박사 이수봉입니다. 이 시간은 제주국동방송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통일의 그날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3분 기도 체인을 연결해 나갑시다. 지금 보내드리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제주국동방송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방송된 것입니다.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요즘에 저희 세대도 그렇고 또 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네. 네, 통일의 당위성은 한반도에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통일의 당위성이 한반도에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힘이고 가치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당위성을 모르면 역사 흐름을 통일로 이끌어갈 수 없고 또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통일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통일, 그냥 막연히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통일의 당위성을 반드시 정립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정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통일의 당위성을 전에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일의 당위성을 의문시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신세대 쪽에서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하고 네.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답답하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립하고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우리 모두가 함께 통일의 정당성, 당위성에 기초해서 이 시대를 끌어갈 때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통일 당위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네 가지 주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단일 민족, 단일 역사, 단일 국가에 기초한 통일 당위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8년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각각의 정부는 분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통일 정부가 되겠다라고 주장했죠. 이때 통일의 정당성은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역사,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 국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한반도에 두 개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부당하고 하나의 정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남북 국민들이 모두 공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는 통일이 아니라 각각 자기 중심의 통일이기 때문에 이 통일론은 한국 전쟁으로 더욱 강화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체제 교육에 따른 통일 당위성인데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북은 각각 통일의 후유증을 수습하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할 때인데 이때 남북은 체제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서로 경쟁하던 것들을 전쟁 이후에도 계속 경쟁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때 국가는 체제 경쟁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각각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전쟁에 의한 적대의식에 기초하여서 서로를 괴뢰 정부로 비난하면서 서로 통일에 의해서 남북한의 동포들을 남한은 북한 동포들을 북한은 남한 동포들을 구해내는 통일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국민교육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또 웅변대회, 포스터 그리기 등으로 의식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걸기대회를 한다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국민교육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대부분 이 국가의 통일의 당위성에 의한 국가교육에 의해서 세뇌를 받은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통일담론의 조정기에 나타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것인데요. 1990년을 전후해서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서 한반도에도 통일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체제 경쟁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교류 협력에 의한 통일 담론이 형성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제 경쟁에 의한 통일 교육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 협력하다 보니까 이 국가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교육이 기존에 있던 교육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네. 또한 한국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가의 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적 성공과 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국민교육 같은 집단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게 되면서 통일 당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경제적 효율성에 의한 통일 담론인데요. 2000년대 출생한 사람들, 1900년대 출생한 사람들, 2000년대 출생한 한 20년 정도의 세대들이 이 통일 당위성에 의문을 품는 세대가 되었는데 이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네. 네. 이때 개발된 논리가 이 경제적 이익과 통일 편익에 초점을 맞춘 통일 담론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통일 담론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통일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경제적 이익과 통일 편익에 대한 것을 기초해서 통일 담론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은 상거래에서 발달된 논리입니다. 통일은 상거래의 논리가 담을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가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가치인 통일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설명하면서 통일은 당위성 얻기보다는 효율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이렇게 효율성에 의해서 통일 당위성을 말하다 보니까 등장한 통일 담론이 평화공존론입니다. 평화공존론은 일국가 일체제에 의한 통일의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남북이 교류 협력하면서 싸우지 말고 평화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통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평화공존론은 일국가 일체제의 통일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분단의 부작용을 또한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은 것이죠. 평화공존은 남북 간의 윈윈을 지향하는 것인데 이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균형을 맞출 때는 괜찮지만 이 깨지는 순간에 언제든지 다시 대결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들 목사님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모든 세대가 공감하면서 또 이 통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없는 그런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모두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통일 담론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우리 민족에게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일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남북의 위정자들이 자국에 유리한 통일 정책을 지향하고 남북의 7,500만을 능히 품어낼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세속적 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한 통일신앙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지금까지 선교통일 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